이 애니는 리키라는 남자의 삶을 따라가는데 이야기 초반에 그는 맞아 죽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죽을 줄 알지만 사실 애급 훈련 중이었고 상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시험 볼 준비가 됐다고 말해준다. 장면이 바뀌고 길드에서 여러 모험가들이 애급 시험에 응시하러 등록하는 모습이 나온다. 접수 담당인 알리사는 스태프를 안내하고 리키가 나타나자 예전에 같이 일했던 걸 기억하며 그가 모험가가 되려고 떠났던 걸 떠올린다. 그가 엄청 긴장한 게 눈에 띈다. 왜냐면 그는 30대 중반이고 보통 10대들이 F급부터 시작해서 2년 후에 A급으로 올라가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예 한 단계도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 알리사가 지난 2년 동안 뭐 했냐고 묻고 리키는 산에서 훈련했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나타나 알리사에게 시비를 건다. 리키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그 남자를 붙잡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가 기절해버린다. 리키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생각한다. 시험 비밀번호를 받고 자신의 번호가 불운의 숫자라는 걸 보고 엄청 걱정하며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는 시험장으로 가서 자신의 선생님 중 하나인 라네트와 만난다. 한편 길드 안에 남은 사람들은 술 취한 남자 갑옷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다. 그가 상급 모험가였다는 걸 깨닫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알리사는 리키가 그 남자를 때린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리키의 신체 검사가 시작되자 30살의 시험을 본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다. 그 후 모든 지원자들이 줄 서서 손을 수정굿을 위에 얹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수정에서 나오는 빛에 따라 만화,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차례로 손을 올리고 각자의 등급이 측정된다. 하지만 리키가 손을 대자 최하위 등급인 F급 만화가 나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모두가 그를 놀리기 시작하지만 그가 방을 나가자 구슬이 깨져버린다. 다음 시험은 슬라임 가방을 최대한 세게 공격하는 거다. 이 시험은 공격력 등급을 측정하는 테스트다. 이 펀칭백을 보자 리키는 스승 브롱스톤과의 훈련이 떠오른다. 거대한 몸집의 스승은 몸의 힘이 가장 중요하며 무기보다 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었다. 그래서 그때 스승은 리키에게 금과 슬라임 가방을 부수라고 시켰다. 리키는 금과 슬라임이 용의 엄니만큼 단단하다는 걸 알고 주먹으로 부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브롱스톤은 이게 모험가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힘이라며 자신이 여러 개를 한 번에 부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리키에게 5만 번 이상 주먹질하라고 시킨다. 시험이 시작되고 건방진 소년 프레드가 앞으로 나서는데 11살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마력 보유자인 게 밝혀진다. 프레드는 주문을 준비해 3급 화염 마법을 시전한다. 처음엔 약해 보이지만 심사위원들은 감탄하며 천재라고 칭한다. 리키는 다크소울 3에서 화염술사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놀라워한다. 그의 선배 중 한 명도 같은 마법으로 공격했었다. 리키는 프레드가 밀폐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공격의 충격을 작은 불꽃에 응축시킨 거라고 추측하며 그가 신동임을 확신한다. 다른 후보자들이 계속 시험을 치르는 동안 드디어 리키 차례가 되고 심사위원은 늙었으니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리키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며 지난 2년간의 훈련을 떠올린다. 그는 슬라임 가방을 펀치해 완전히 부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프레드는 리키가 주목받는 걸 믿을 수 없어 한다. 하지만 자신은 방어 마법이 특기라며 괜찮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다음 시험에서 리키에게 자기 위치를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리키는 다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심사위원이 쏜 4급 마법을 막아낸다. 심사위원은 5급 마법을 준비하며 더 강한 방어, 마법을 쓰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리키는 자신은 1급 방어 마법밖에 못 쓴다고 말한다. 이 부족함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전력을 다해 강력한 5급 사이클론 공격 마법을 써서 주변 방어막까지 박살낸다. 한편 최고의 왕실 기사인 실베스터가 먼 곳에서 충격파를 감지하고 시험장으로 달려가 심사위원에게 리키에 대해 듣고 그가 공격을 막았다는 걸 확인한다. 실베스터는 2년 전까지 길드 접수 담당이던 32살 리키가 모험가 시험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그 후 리키가 필기 시험을 치르고 라네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녀는 시험이 어땠냐고 묻고 리키는 필기 시험은 100점 자신 있지만 실기 시험은 확신이 없다고 답한다. 갑자기 프레드가 나타나는데 리키는 그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 프레드는 화가 나서 시험에서 자기 기회를 뺏었다고 리키를 비난한다. 리키가 진정시키려 하지만 프레드의 동생 안젤리카가 나타나 형을 울렸다고 장갑을 던지며 결투를 신청한다. 리키가 장갑을 받고 세탁이 쉽지 않다고 농담하는데 라네트가 상대의 장갑을 받는 건 도전을 받아들이는 뜻이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둘은 아레나로 향하고 안젤리카가 2등급 왕실 기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결투에서 진 쪽이 평생 이긴 쪽의 하인이 된다고 말한다. 마법 학교 애니에서 흔한 클리셰지만 라네트는 2등급 기사는 보통 모험가 길드에서 B급이라고 알려준다. 걔 완전 겁먹었어. 등급이 F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 근데 리넷이 훈련받은 거 기억하라며 다독여줘.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리면서 바로 토해버려. 리넷은 이제는 대륙에서 제일 강한 그룹의 일원이니 자기 자신을 믿으라 하는데 솔직히 내가 바퀴벌레 뇌라 여기서 이름은 제대로 못 읽겠어. 리넷이 각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둘 다 싸울 준비를 해. 안젤리카는 죽지 말라고 살살 간다며 한마디 던지고 마법으로 몸을 강화하고 돌진하는데 리키가 가까스로 공격을 피해 프레드가 지켜보다가 자기가 아는 여동생은 진짜 빠르다고 평을 해. 안젤리카가 순간이동 기술로 공격하는데 리키는 또 술술 피하면서 왜 이렇게 느린지 궁금해해. 안젤리카는 몇 안 되는 1급 기사만 반응 가능한 속도라며 리키가 또 피운 걸 믿을 수 없어 해. 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격하지만 리키는 진짜 느리다며 믿기지 않아 해. 왕실 기사가 친척 덕분인지 친구 덕분인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센 건지 궁금해하지. 도망칠 준비하는데 이번에 안젤리카가 돌에 걸려서 공중에서 빙글 돌며 너무 빠르게 휘두르는 바람에 겨우 피해. 그 기술에 감탄하며 자기가 오만했구나 깨닫지. 그래도 안젤리카는 일부러 그랬다며 3배 속도로 공격 준비하지만 리키는 여전히 다 느리다고 생각해. 계속 공격하고 리키는 다음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지. 그런데 갑자기 또 걸려서 공격 타이밍 놓쳐버려. 먼지 가라앉고 보니 땅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 모두 충격받고 안젤리카는 안 걸렸으면 죽었을 거라 생각해. 걔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리키는 그냥 전직 접수원 출신 모험가라고 답해. 2급 기사 실력에 감탄하지.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신나하지. 전력으로 펀치하겠다 하니까. 안젤리카는 바로 항복해. 리키가 믿지 못하는데. 걔는 인스턴트 무브를 피한 선물로 승리를 준다며 걸어가려 하자. 리키가 약속 지키라며 불러 자기가 하인 돼야 한다고 하는데 안젤리카는 멍청하지 않아서 재빨리 도망쳐. 리키는 시험 생각하며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리넷이 브론스턴 일행이 곧 올 거라고 알려줘. 왜 오냐 묻자. 걔네가 걔 상태 확인하러 온 거라 대답함. 그 소식에 패닉. 그 괴물 모험가 무리가 모이면 좋은 일 없다는 걸 알거든. 다음날 앨리스가 심사위원들이 마법 에너지를 입학 카드에 보낼 거라 말해. 카드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떨어진 거고 파란색이면 합격이라 설명함. 리넷이 지난 2년간 힘들게 훈련한 거 생각하라며 걱정하지 말라 해. 덕분에 리키는 조금 자신감 생겨. 근데 떨어지면 훈련이 3배로 늘어난다는 말도 덧붙여. 마법 에너지가 리키 카드에 들어가자. 카드가 빨갛고 파랗게 번갈아가며 빛나기 시작해. 긴장하는데 결국 파란불 켜지고 리키는 활짝 웃으며 당당하게 리넷과 함께 퇴장해. 갑자기 강한 냄새가 코를 찔러. 북부 왕국의 공작이라 소개하는 레스터라는 청년이 리넷에게 다가와 둘째 부인으로 삼고 싶다며 작업 걸자. 리키가 끼어들지만 레스터가 리키를 못생긴 늙은이 취급해. 리키가 리넷은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니 레스터가 웃어넘겨. 늙고 못생긴 데다 애플랭크 모험가라며 놀림 시작. 리키가 레스터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레스터는 자신이 A랭크 모험가라며 14살 때 A랭크 찍었다고 밝힘. 2차 시험 심사위원이라며 리넷에게 저녁 같이 먹자고 청해. 하지만 리넷은 리키 여자친구라며 거절해. 향수 냄새도 너무 강하다고 비꼬아. 레스터가 분노하며 리키 때려주겠다고 다짐해. 그때 프레드랑 안젤리카가 와서 레스터를 붙잡아. 걔네 형이라서. 망대가 리키가 놀렸으니 복수할 거라 말해. 안젤리카가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조용히 있어. 리키가 시험장 도착해 다음 시험이 모의 전투란 걸 알게 돼. 리넷이 자제하라 하지만 레스터 심사위원이면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린스라는 남자가 나타나 리키 심사위원이라 소개하며 안도하게 만들어. 자기도 늦게 모험가 됐고 B랭크 찍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해. 중년 남성들에게 꾸미를 동기라며 리키를 칭찬하지. 말 끝내고 떠나려는데 레스터가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함. 잠시 후 린스가 병환으로 시험관에서 빠지고 레스터가 대신 시험관 맞는다고 알려줘. 레스터가 1000가지 마법 쓰는 자. 프랭크 분쇄자라 불려서 참가자들이 걱정하지. 리키가 큰일 났다 생각하며 도망갈까 고민하지만 실패하면 훈련이 3배가 된다는 걸 알기에 포기 못해. 리넷이 또 믿는다며 위로해주는데 갑자기 후드 쓴 소년이 다가와 미래를 알려주겠다며 수정굿을 꺼내며 앉으라고 하네. 근데 라이네트가 의자에 마법이 걸려있는 걸 알아채고 리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져버려. 분노한 그녀가 구슬을 박살내자
이 함정을 짜고 순간이동 마법을 건 사람이 리틀 프레드라는 게 드러나. 그녀가 프레드한테 리키가 어디로 끌려갔냐고 묻고 내 엉덩이 속에 내 머리를 쑤셔 넣어버리겠다며 협박해. 겁먹은 소녀는 리키를 100m 떨어진 해변 근처로 데려갔다고 털어놔. 한편 리키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고 그중 한 명이 이들은 리키를 없애는 임무를 맡은 자들임을 소개해. 리키는 이게 레스터의 계획임을 깨닫고 남자가 자신들 모두 B랭크 이상이라 자신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해. 그때 갑자기 리키의 스승들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하지만 리키는 이 남자들이 시험 준비 운동을 도와주는 거라고 둘러대. 그리고 적들에게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라고 경고해.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브롱스턴을 공격하는데 그의 칼날이 피부에 닿자 부서져 버려. 브롱스턴이 그 남자의 주먹을 부러뜨리고 바로 치료해주며 그 남자에게 또다시 공격할 기회를 줘. 리키의 또 다른 스승인 마이짓이 걱정 말라며 나타나. 그는 총을 꺼내 마법 탄환으로 적들을 사격해. 리키 팀의 또 다른 멤버 앨리스가 적에게 인질로 잡히고 적은 모두 무기를 내놓으라 요구해. 리키는 그녀를 위해 놓으라고 경고해. 하지만 적은 앨리스를 다치게 하겠다며 위협하고 그녀는 화가 나서 힘으로 적을 몰아내. 적 리더는 이들이 누군지 알아차리고 앨리스가 세계 최강 마법사, 마이짓이 최고의 무기장인, 브롱스턴이 만능 서포트 마법사임을 인정해. 이들이 바로 지구 최강의 팀이고 내 편집자가 화면에 띄워줄 거야. 소개가 끝나자 앨리스가 남은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리키는 시험장으로 달려가 라이네트를 찾아. 돌아오자 라이네트가 프레드를 내던져 버려. 근데 갑자기 링스가 나타나. 레스터가 그를 시험관 자리에서 쫓아내고 방에 가둬 버렸다고 알려. 링스는 리키에게 안전을 위해 시험장을 떠나라고 부탁해. 하지만 리키는 일어나 레스터에게 맞서러 가. 한편 레스터가 경기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아돌포라는 남자가 지켜보고 있어. 이 아돌포는 힘, 민첩, 만화 용량, 마법 제어력 같은 주요 스탯을 볼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평범한 스탯의 참가자가 레스터의 번개 마법에 패배해. 아돌포가 레스터의 스탯을 확인하자 그가 엄청난 만화량을 가진 걸 보게 돼. 강력한 자를 보면 눈이 아픈데 레스터가 너무 강해서 고통을 겪어. 하지만 리키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그의 스탯을 확인해. 리키는 만화 빼고 모든 스탯이 만렙이라 아돌포가 충격받아. 아돌포는 강력한 자를 보는 이 힘을 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 한편 리사는 라이네트를 만나 리키의 전 동료라고 자기소개해. 그래서 라이네트는 그녀에게 같이 앉자고 초대해. 브롱스턴이 라이네트에게 리키에 대한 생각을 묻고 그녀는 리키가 시험을 쉽게 통과할 거라 믿어. 하지만 리사는 레스터가 F랭크 참가자를 마법으로 박살내는 걸 알고 달리 생각해. 모의 전투 전에 레스터가 리키가 경비병들을 뚫고 나온 걸 칭찬해.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해. 리키가 레스터에게 왜 모험가가 됐냐 묻자 그는 자신이 천재로 태어났다고 밝혀 명예를 얻으려 랭커가 됐지만 이제는 삶에 지쳐 포기하려 한다고 해.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고 레스터가 얼음 마법을 리키에게 날려. 하지만 리키는 움직이지 않고 레스터는 그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 생각해. 하지만 사실 그는 라이네트 조언대로 첫 1부는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하기로 결심한 거였어. 완전히 상대를 파악한 뒤에 공격하려는 거지. 레스터가 다음 공격을 날리며 큰 폭발을 일으켜. 하지만 리키는 한 점 상처도 안 입어. 리사가 놀라고 브롱스턴은 리키가 발목에 100kg 파운의 추를 달고 악마뱀 가득한 숲을 뛰어다니며 혹독하게 훈련한 걸 알려줘. 레스터가 미친 듯이 공격하지만 리키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브롱스턴은 마이지시 리키의 마법 트레이너였다고 말해. 라이네트는 오직 리키의 민첩성 훈련만 맡았대. 리사는 라이네트가 그냥 메이드인 줄 알았기에 깜짝 놀라. 브롱스턴은 리키의 힘이 S랭크 모험 가급이라고 말해. 하지만 리키 자신은 그 강함을 모르는 상태야. 레스터가 지상 마법으로 리키를 짓밟으려 하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해. 하지만 리키가 스스로 풀려나. 분노한 레스터가 리키를 주먹으로 치려하지만 역광광 당해 맞아버려. 레스터는 리키가 어떻게 공격을 막는지 이해 못하고 리키는 이미 레스터를 완벽히 관찰한 상태야. 그리고 엄청난 힘에도 제대로 된 훈련 부족 때문에 움직임이 비효율적임을 깨달아 레스터가 불 마법을 쓰지만 리키가 막아내. 마이지시릿에게 리키가 그 공격을 막는데 힘의 1%만 썼다고 알려줘. 레스터가 순간이동으로 다가오지만 리키가 밀쳐내며 레스터가 너무 느리다고 한마디해. 레스터도 리키가 F랭크 치고는 너무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해.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 다 이기느라 지쳐서 풀파워가 아니라고도 말해. 레스터가 리키를 운이 좋다고 부르자 리키는 아직도 자신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노해.
그리고 자신이 겪은 미친 훈련 이야기를 하며 강해지기 위해 목숨 걸었다고 말해. 마이지슨 릿에게 리키가 훈련 중에 여러 번 죽었다고 말해줘. 하지만 브론스턴이 그를 되살렸고 리키가 지금의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경기장에서 레스터가 리키를 비웃으며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자청하냐고 도발해. 그는 세계 최강의 몬스터 카이저 알사피아트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밝히지. 그 몬스터 이름은 영웅 야마토의 전설에 쓰여 있고 브론스턴은 그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게 우리 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알려줘. 하지만 레스터는 그 몬스터가 실존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그는 대지 마법으로 리키를 가둔 뒤 거대한 나무 골렘을 만들어. 하지만 리키는 100만 번도 넘게 연습한 기본 에어 샵 마법을 써서 뿌리에서 벗어나. 리사는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라. 아무도 그렇게 많이 연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하지만 브론스턴은 리키가 특수 시공간 마법을 써서 그걸 해냈다고 설명해. 레스터가 최강 마법을 써서 리키를 공격해. 하지만 리키는 에어샷으로 반격하고 나무 골렘이 된 레스터는 산산조각 나서 관중석 쪽으로 날아가 결국 기절해. 경기장에 있던 모두는 최강 심사관이 랭크 후 아드벤처에게 진 걸 보고 충격받아. 리키는 팀원들과 만나 시험 합격을 축하받고 도움 준 것에 감사를 표해. 그는 형제들과 나타나 리키는 기술을 한계까지 갈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레스터는 리키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승급 시험 때 다시 심사관이 될 거라며 다음엔 꼭 이기겠다고 약속하지. 레스터는 형제들과 떠나고 엔젤리카가 잠시 멈춰 그에게 절을 하는데 리키는 그 모습에 혼란스러워해. 리키와 리넷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후보자 이름이 불릴 때 리키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 리넷이 시험 때 많이 긴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묻자 리키는 중요한 걸 기억해냈다고 말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리키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그는 영웅 야마토에 대해 읽어. 카이저라는 더 강한 몬스터를 물리쳐서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보물을 차지하는 꿈을 꾸지. 리키는 그 이야기에 크게 감명받아. 모험가가 되길 꿈꾸고 부모님께 꿈을 말하지만 두 분 다 지지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허풍에 불과하다 하고 어머니는 모험가가 너무 위험하다며 안정된 직장을 찾으라 걱정해. 리키는 실망하지. 그러다 어느 날 의사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줘. 그는 야마토도 이런 희귀 능력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도 훌륭한 모험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크게 들떠. 리키는 어린 시절 능력 발현을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자 우울해져. 친구들은 특수 능력 없어도 모험가가 돼서 돈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리키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해. 시간이 흘러 리키는 능력 발현을 포기하고 길드 접수원 일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은 매우 기뻐해. 그는 14년간 일하지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능력 발현을 시도하지만 실패해. 결국 리키는 꿈을 포기하고 어릴 적 읽던 책을 옆에 둬. 리사는 그와 함께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친구 자이가 랭크 B 모험가가 됐다고 알려주자 리키는 놀라. 부러움을 숨기고 친구에게 축하 인사를 해.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해 꿈 포기에 후회하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 리넷이 등장해 몬스터에게 다가가지만 리키는 그녀의 힘을 모른 채 막으려 해. 그녀는 순식간에 몬스터를 베어버려 리키를 크게 감동시키고 둘은 함께 걷기 시작해. 본인 소개를 하자. 리키는 그녀가 S랭크 모험가란 걸 알고 충격받으며 30대인 자신이 꿈을 쫓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물어. 그녀는 나이 때문에 만화 용량 향상이 불가능해. 아마 모험가가 되기 힘들 거라 전해. 리키는 슬프지만 웃으며 저녁 식사에 초대해. 그녀가 초대를 받아 놀라는 리키. 리키는 다음 날에도 행복한데 리넷과 저녁 가던 중 몬스터 무리가 마을을 공격해 계획이 망쳐져 리넷은 몬스터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하고 즉각 공격해 몬스터를 한순간에 전멸시켜. 하지만 갑자기 드래곤의 기운을 느끼고 그녀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마법 조절이 불가능해져. 거대한 드래곤이 나타나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자이와 다른 모험가들이 싸우지만 공격이 통하지 않아. 자이는 상대가 너무 강해 도망치자 외치지만 드래곤이 방벽을 쳐 모두의 탈출을 막아. 그럼에도 리키는 용기 내 앞으로 나서 진짜 모험가답게 드래곤과 맞서겠다고 말해. 두려워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리키는 모험가로 죽고 싶다고 해. 그 말에 모두가 용기 얻어 드래곤에게 공격하지만 드래곤이 압도적으로 모두를 제압해. 그래도 리키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가지만 드래곤이 그를 땅에 내리꽂아.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 평생 기다려온 숨겨진 능력이 각성돼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드래곤 발을 한 손으로 잡고
몸에서 말도 안 되는 힘이 폭발하기 시작해. 릭은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활성화된 걸 보고 완전 신나하지. 그는 드래곤에게 달려들며 공격을 도전하고 드래곤은 불길을 내뿜어 공격해. 릭은 그 불꽃 공격을 막아내고 드래곤은 전술을 바꿔 레이저를 쏘지만 릭은 그걸 반사해버려. 결국 그는 드래곤을 쓰러뜨려 모두를 완전 충격에 빠뜨리지만 갑작스러운 변신이 몸에 너무 무리를 줘서 결국 기절하고 말아. 눈을 뜨자 린넷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릭이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자신들의 팀에 들어와서 대괴수 카이저를 무찌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초대하지. 린넷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릭의 의지를 믿고 함께 싸우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 그녀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모험가가 못 되는 건 아니라고 용기를 북돋아줘. 릭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꿈을 쫓으라고 말해줘서 눈물을 흘리고 말아. 현재로 돌아와 린스가 릭에게 시험 통과를 축하해줘. 곧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 릭이랑 한잔하자고 하지. 그리고 릭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 말해. 린스가 걸으며 왜 릭이 최고급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지 궁금해하지. 그는 지시를 따라가는데 악마왕 성에 도착해 깜짝 놀라지. 길을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묻지만 릭이 문을 열며 이렇게 멀리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근데 성 안에 몬스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린스는 놀라워해. 릭은 몬스터들이 성 근처엔 안 온다고 말하고 린스는 왜 갑옷을 입으라 했는지 더 의아해야지. 릭은 그 이유가 죽지 말라고 한 거라고 설명해. 린넷이 성 안에서 린스를 맞이하고 린스는 앨리스를 보고 자기 딸도 저렇게 강해지길 바래. 그런데 갑자기 앨리스가 번개를 쏘고 맞기 직전에 릭이 막아내서 벽이 박살나버려. 릭은 앨리스에게 성 안에선 마법 못 쓴다고 말하지만 앨리스는 릭이랑 노는 게 그립다고 해. 린넷은 콘서트 비용은 식비에서 깎인다고 타박하고 작은 소녀는 사과하지만 릭은 그녀가 또 그럴 걸 알기에 같이 놀아주기로 해. 린넷이 린스를 자기 방으로 안내하고 린스는 창문 너머로 마이지드를 보고 말을 걸러가. 마이지드가 들고 있는 로켓 런처에 관심을 보여서 마이지드는 시험해보라고 허락해줘. 로켓을 쏘자 위력에 깜짝 놀라고 대량 생산되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릴 거라 생각해. 린스가 성을 돌아다니다 브롱스턴을 만나고 책이 엄청 많아서 감탄해. 브롱스턴은 자기 서재는 사적인 공간이라며 책에 둘러싸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 린스는 그가 팀의 일원일 거라 생각하는데 브롱스턴이 제일 똑똑해 보이거든. 린스가 책 다 읽었냐고 묻자 브롱스턴은 릭 훈련 도와주느라 아직 못 봤다고 말해. 린스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브롱스턴은 릭과 같은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해 수락해. 훈련 시작하자 린스는 몸에 묶인 무게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해. 하지만 린넷이 저녁으로 잡아둔 짐승 위에 떨어져 살아남지. 린넷은 그가 브롱스턴에게 훈련받는 걸 알고 린스는 살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브롱스턴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끌고 성으로 돌아가. 성에 돌아와 릭은 가벼운 훈련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마이지드는 그런 거 다 믿지 말라 해. 린넷도 릭이랑 놀고 싶어 하지만 릭은 놀면 머리카락이 다 새버릴 거라고 말해. 마이지드는 릭이 부른 게 잘못이라고 말하지. 린넷이 차를 대접하고 린스가 나간 뒤 릭에게 린넷이랑 어디까지 갔냐고 묻지만 릭은 그런 사이 아니라고 얼른 부정해. 30대라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 린스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자기랑 아내가 20살 차이 난다고 폭로하는데 린스는 완전 체포감이야. 밤에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린스가 릭에게 린넷 집안일 돕자고 하며 친해질 좋은 기회라 말해. 그는 밖으로 나가 돕고 린스는 릭의 특수 능력을 보고 싶어해. 하지만 브롱스턴은 그 능력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동되고 릭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설명해. 브롱스턴은 릭이 이미 S랭크 모험가만큼 강하지만 능력이 발동하면 그 누구보다 강해질 거라고 말해. 그 후 린스에게 임무가 카이저를 무찌르는 것이라 말하고 카이저가 사는 소용돌이 포탈을 여는 6개의 마법석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봐. 6개의 보석이 곧 활성화될 거라 예상하는데 이건 200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보석들이 엄청난 만화를 방출할 거라고 생각해. 린스는 단서를 찾으러 가겠다고 해. 릭은 린스에게 린넷과 가까워지는 조언을 구하는데 린넷이 뭐든 잘해서 방법을 못 찾겠다고 말해. 린스는 그냥 웃어버려. 다음 날 릭과 일행은 길드에 가서 임무를 받으려 하지만 길드장이 임무를 못 준다고 해서 브롱스턴이 혼란스러워해. 릭은 임무를 받으려면 팀원 4명의 랭크 멤버가 최소 2명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브롱스턴은 길드장에게 팀을 완성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그때 길드장이 레이를 불러 고랭크 임무를 맡을 날이 드디어 왔다고 경고하지. 미션 시작할 때 레이가 뭔가 찾는 거냐고 물어보자
릭이 마법석을 노리고 있다고 답해. 그 돌이 비싼 건지 물어보고 릭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 돌을 다룰 땐 조심해야 한다고 해. 몬스터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레이가 몬스터 몇 마리쯤은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보여 릭한테 등급이 뭐냐고 묻고 릭이 F랭크라고 하자 너무 늦게 모험가 시작한 거라며 자기도 빨리 성장해서 릭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결론 내리지. 성으로 돌아와서 리네트가 다들 괜찮은지 걱정하는데 마이짓은 이번 미션은 브롱스턴이 이끌고 있어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갑자기 마이짓의 발명품으로 리네트 치마 속을 보려다가 걸려서 기계를 박살당해. 한편 릭과 일행은 입안을 마주치고 레이는 겁먹어서 도움을 청하자고 하는데 브롱스턴이 발차기로 몬스터를 걷어차서 놀라게 돼. 속으로 와, 진짜 매력적인 남자다라고 생각해. 더 많은 와이번이 올 거라 다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만 브롱스턴은 그걸 죽인 게 아니라고 설명해. 하지만 레이는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 릭이 그녀를 데리고 가고 레이는 와이번 얘기를 계속하다가 가까이 떨어지는 와이번 한 마리에 깜짝 놀라 브롱스턴과 리네트가 모두 처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그런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와이번이 그녀 앞에 나타나 랭크 모험가도 이걸 이기기 힘들 거라며 도망가자고 말해. 하지만 릭은 뭔가 확인해야 한다며 그녀한테 도망가라고 부탁해. 그녀는 같이 싸우기로 결심해. 마법을 쓰려다 깜짝 놀라는데 릭이 한 방에 와이번 머리를 따버려서 한 방에 끝내. 다음 날 레이가 길드장에게 릭이 와이번 시체를 가져가서 먹었다고 말해. 그녀는 같이 지내면 몬스터 사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어져서 의욕이 넘친다고 해. 한편 릭과 일행은 마법 보석 하나를 발견해 메스티가 마법을 사용하자 지도에 다음 보석이 헤락토피아에 있다는 게 나타나. 400년 전 헤락토피아의 4대 왕 알렉산더가 도시 안에 콜로세움을 지었단 걸 알게 돼. 그곳에서 토너먼트가 열렸고 왕은 오직 주먹만으로 싸웠지. 그런데도 무패 챔피언으로 10 공정 연승을 기록했어. 릭과 일행이 헤락토피아에 도착해. 알렉산더 동상을 보자 브롱스턴이 그와 싸워보고 싶다고 말해. 릭은 만약 그랬다면 나라가 다 박살났을 거라고 해. 유적계의 보석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사람들이 일행을 보고 모두 도망쳐. 릭이 시청에 가자고 제안하는데 가기 전 밀티아라는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봐. 브롱스턴이 괴롭히는 남자를 위협하려고 해. 그 남자 이름은 골드. 뛰어난 싸움꾼이라 겁먹지 않아. 브롱스턴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그 말을 듣고 화내. 두 사람은 골목으로 가서 싸움을 시작해. 싸움 시작하자마자 골드는 바로 패배해. 그 후 브롱스턴이 마법 보석을 보여주며 이런 크리스탈 본 적 있냐고 물어. 골드와 밀티아는 본 적 있다고 하는데 밀티아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브롱스턴이 기억해내보라고 부탁해. 그때 갑자기 주먹왕 토너먼트 퍼레이드가 끼어들어 골드는 오르울프라는 남자가 3년 연속 우승 중이라고 말해. 골드와 밀티아가 챔피언 벨트를 가리키고 릭은 그 벨트에 마법 보석 하나가 박혀있는 걸 보고 충격받아. 퍼레이드 끝나고 오르울프가 체육관에 가자. 노인이 퍼레이드 참가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오르울프는 문제없다며 싸움꾼은 관중들이 토너먼트를 즐기게 하는 게 임무라며 노인이 컨디션 어땠냐고 묻자 오르울프는 괜찮다며 만약 상대가 제대로 된 강자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해. 갑자기 릭과 일행이 체육관에 도착해. 작은 남자가 오르울프 팬이라고 생각해서 릭이 자신들은 모험가라고 설명해. 방문 이후 말하기 전에 브롱스턴이 벨트를 원한다고 말해. 마법 보석은 예전 동료가 가진 거라서 나머지 보석도 찾고 있다고 설명해. 노인이 화내며 내쫓으려 하지만 오르울프가 말리며 브롱스턴 말을 믿는다고 해. 하지만 벨트는 헤락토피아 사람들한테 중요해서 넘겨줄 수 없대. 벨트를 얻으려면 주먹왕 토너먼트에서 이겨야만 해. 다른 방법이 없으니 브롱스턴은 문제 만들기 싫어 체육관을 떠나 노인은 오르울프가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며 만약 싸웠다면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모두 강하니까. 그래도 브롱스턴이 제일 강하다고 믿어서 대결이 기대된대. 브롱스턴이 릭과 리네트에게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해. 그리고 참가하려면 동서쪽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해야 한대.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로 리그를 만들고 그 리그 최종 생존자가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어. 브롱스턴은 릭에게 서부 리그에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동부 리그에 간다지만 릭은 걱정돼. 브롱스턴이 혼자니까. 브롱스턴은 골드를 가이드로 고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을 믿으라고 해. 그 후 리넷이 릭한테 예선에 참가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알려줘. 그리고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떤 남자가 모의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해. 릭은 상대가 강한지 궁금해하지? 그 남자는 릭이 싸울 상대가 예선전 전부 다 이긴 녀석이라고 밝혀.
하지만 그 남자는 저도 괜찮다고 말해. 실력이 기대치에 도달하면 어차피 진출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릭이 맞붙어야 할 적이 안젤리카라는 사실이 드러나 릭이 라스터가 같이 왔냐고 묻자 그녀는 혼자 왔고 오빠를 릭이 이겼으니 자신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해. 싸움이 시작되자 그녀는 전력 공격을 하려 하지만 갑자기 쓰러져 버려. 일어나서 다시 공격하려다 또 쓰러지고 말지. 릭은 상대 다리를 계속 공격해서 항복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다고 밝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하려 하는데 릭이 계속 쓰러뜨려 버려. 그녀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말하고 릭은 그런 의지에 감탄하며 진짜로 공격할까 고민해. 그런데 막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가 포기해버려. 그 후 안젤리카가 릭을 만나서 울기 시작하고 릭은 그녀를 밀치 식당으로 데려가 그녀가 왜 헤렉토피아에 왔냐고 묻자 릭은 토너먼트에 참가하려고 왔다고 설명해. 그녀는 4개월 전에 파이터가 됐고 무조건 토너먼트에 나가야 한다고 말해. 릭이 토너먼트에 들어가기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6개월 안에 40번 싸워야 하거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으니 안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리댓이 이미 다음 4일 동안 40경기 참가 등록을 해뒀다고 알려줘. 릭은 다음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접수원이 상대가 그릿 알버트라는 남자라고 알려줘. 그는 싸울 때 불법 무기를 쓴다는 소문이 있대. 하지만 감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싸움 시작하자 그릿이 신발 밑창에서 돌을 꺼내 릭을 때리려 해. 그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자기 주먹이 부러졌다는 걸 알고 충격받아. 릭은 돌을 제대로 쓰려면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해. 그리고 그는 펀치를 빗나가게 치지만 그 펀치의 충격파로 상대를 KO시키는 기술로 공격해. 갈리카도 상대를 발로 차서 벽에 던지는 등 쉽게 이겨. 그 후 리넷과 릭이 갈리카에게 40승을 이뤄 예선을 통과했다고 축하해. 갈리카는 릭에게 하루에 한 장소에서 한 경기만 가능하고 전국에 장소가 많지만 거리도 멀다고 알려줘. 그래서 하루에 10경기 하는 건 불가능하대. 그리고 다음 경기가 30km 떨어진 곳이라 마차를 타도 시간 내에 못 간다고 말해. 하지만 릭은 급하다며 뛰어가기로 해. 릭이 떠나자 리넷이 안젤리카에게 그의 경기를 보고 싶냐고 물어봐. 안젤리카는 보고 싶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대답해. 그래서 리넷이 도와주겠다며 안젤리카를 잡아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기 시작해. 안젤리카는 무서워해. 리넷은 그게 제 시간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4일 뒤 안젤리카는 릭이 진짜로 40승을 거둔 걸 믿을 수 없어 하고 자신이 같은 조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해. 리넷이 안젤리카에게 리그 우승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릭도 참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해. 리넷이 브롱크스턴도 참가한다는 걸 밝히자 안젤리카는 더 기가 죽어. 그녀는 리넷이 릭만 따라다니는 게 지겹지 않냐고. 사람들이 둘을 커플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리넷은 신경 안 쓴다며. 이미 릭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해. 그때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하는 남자가 나타나 둘을 방해해. 한편 릭은 스네이프라는 남자에게 다가가 그는 서부 리그를 운영하는 위원회의 회장이야. 릭이 어떻게 그를 아냐고 묻자 스네이프는 릭이 서부 리그 최단 기간 예선 통과자라서 소문을 들었다고 해. 한 남자가 스네이프에게 안젤리카가 없다고 알려줘. 릭은 그녀를 아냐고 물으며 친하다고 말해. 릭이 그가 언제 파이터를 그만뒀냐고 묻자 스네이프가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지. 릭은 악수하고 나서 그가 훈련된 파이터라는 걸 알아챘다고 설명해. 스네이프는 20년 전에 작은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지만 23살에 은퇴해서 그게 유일한 우승이었다고 말해. 또 그의 조직이 토너먼트에 참가자를 보낸다고 언급해. 떠나기 전에 릭에게 안젤리카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해. 그 후 릭은 밀치 식당으로 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스네이프가 기사처럼 보여도 지하세계와 연관된 소문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 그 조직이 토너먼트 스폰서라 참가권이 있어서 참가자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여 한편 안젤리카와 리넷은 토끼 복장을 입고 토너먼트에 돈을 걸라고 사람들을 설득 중이야. 다른 토끼가 안젤리카의 에너지를 칭찬하자 그녀는 좋아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한다고 말해. 하지만 리넷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안젤리카 본인이라고 상기시켜줘. 갑자기 바이블루스 남자가 나타나 토끼들을 호객하는데 안젤리카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녀와 리넷이 그를 때려 눕혀. 그때 릭이 도착하고 안젤리카가 입은 옷에 충격받은데 이어 리넷을 보고는 더 큰 충격을 받지. 체육관에서 웨올프랑 노인이 브론스턴이 이틀 만에 동부 리그 예선 통과한 걸 보고 감탄하고 있어. 웨올프는 릭이 똑같은 걸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단 4일 만에 해냈다니 더 놀라워해. 둘이랑 싸우고 싶어하는 릭 표정 보니까 노인은 그때 자기를 헤렉토피아로 스카우트 하던 때가 생각난대. 다음날 안젤리카가 릭한테 엄청 화났어. 왜냐면
릭이 그녀가 토끼 복장 입었을 때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왔거든. 릭이랑 리네트는 안젤리카도 진짜 예뻤다고 말하지만 안젤리카는 여전히 빡쳐 있어. 그때 릭이 어제 스네이프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자 안젤리카 기분이 확 바뀌어.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 그 후 토너먼트 출전자를 결정하는 챔피언십이 마침내 시작되고 첫 경기는 안젤리카와 엘렌이라는 소녀의 대결이야. 안젤리카가 곧바로 공격을 퍼붓지만 엘렌은 공격을 피해. 엘렌이 안젤리카를 주먹으로 치려할 때 그녀가 그걸 막아내. 릭이랑 리네트는 안젤리카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싸우는 걸 눈치채는데 그건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야. 그럼에도 안젤리카가 발차기로 엘렌을 벽에 쳐박으면서 승리해. 릭과 안젤리카는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 안젤리카는 4경기 더 남았고 릭은 토너먼트에 들어가려면 전부 이겨야 해. 다음 경기 시작하자마자 안젤리카는 테일러라는 남자를 상대하는데 번개 공격부터 던져보지만 통하지 않아. 테일러가 펀치를 날려 그녀를 벽에 내던지고 결국 테일러가 이겨. 그 후 릭은 안젤리카에게 상대가 방어가 강했다며 왜 체력 소모 심한 기술만 쓰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는 답 없이 떠나버려. 릭이 계속 해묻자 안젤리카가 스네이프가 약혼자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털어놔. 1년 전 회상 장면에서 안젤리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녀와 형제들이 가족을 돌봐야 했지만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어. 그때 안젤리카 할아버지가 스네이프와 약혼 조건으로 재정 지원 계약을 맺은 거야. 덕분에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스네이프와 약혼을 깰 수 없게 됐지. 릭은 스네이프가 안젤리카 약혼자라는 사실에 충격받고 그녀는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고 판단하는 릭이 짜증나요. 갑자기 가스라는 남자가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힌 여자를 괴롭히는 걸 봐. 테일러가 말리려 다가갔지만 가스가 한 방에 쓰러뜨려. 가스가 여자 옷을 찢으려 하자 안젤리카가 멈추라 하는데 가스가 안젤리카를 공격하려 해. 하지만 릭이 끼어들어 막아주고 곧 스네이프가 나타나 가스에게 토너먼트 때까지 참으라 명령해. 가스는 결국 떠나고 릭은 스네이프가 가스의 형제라는 말에 놀라워해. 스네이프가 떠난 후 릭은 그가 안젤리카와 약혼한 이유만으로 토너먼트 후원을 한 게 아니냐고 모두에게 물어봐. 안젤리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스네이프가 그녀와 약혼에 많은 돈을 썼으니까. 근데 그가 그 돈을 충분히 가진 건 아냐? 아마 토너먼트 우승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인 거지. 릭은 이런 토너먼트에 도박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스네이프가 돈을 벌려면 경기를 조작할 계획일 거라 추측해. 안젤리카는 스네이프가 후원하는 파이터를 통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믿고 그 파이터를 이겨서 결혼을 무산시키려는 멋진 계획을 세워. 근데 문제는 그 파이터가 바로 가스고 그녀는 그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릭이 그녀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해. 훈련 시작하자. 릭이 안젤리카 몸에 무게추를 달고 묶기까지 해서 그녀가 완전 당황해. 하지만 릭은 그냥 강화 마법 쓰고 달리기 시작하라고 해. 빠른 상대와 접촉시키면 몸이 빨리 빠른 움직임에 적응할 거라고 설명해. 안젤리카가 쉬자고 하지만 릭은 6시간 동안 쉴 생각 없다고 말해. 리네트가 첫날 버틴 게 놀랍다며 릭은 바로 쓰러졌었다고 해. 안젤리카는 지쳐있지만 첫날 살아남은 게 기쁘고 릭이 모든 게 워밍업에 불과했다고 말하자 충격받아. 훈련 5일째. 안젤리카가 도망가. 카페에 앉아 릭이 자기 위치를 절대 모를 거라 생각해. 근데 15분 만에 릭이 나타나. 도망친 거 혼날 줄 알지. 하지만 릭은 그녀가 포기한 걸 이해해. 자기 역시 훈련 중에 몇 번이나 포기 생각했거든. 몇 번이나 죽었지만 브론슨이 살려내며 포기하면 더 후회할 거라고 해서 계속 훈련했대. 안젤리카는 어릴 때부터 귀부인으로 길러졌다고 설명해. 하지만 그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가족의 보탬이 되고 싶어해.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릭은 그녀가 훌륭한 검술사라고 말해. 하지만 싸움은 손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손을 검으로 바꾸는 기술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리네트를 불러 그녀를 훈련시키는 거지. 안젤리카 다음 경기는 실버라는 남자와 대결이고 이긴 쪽이 토너먼트 출전권을 얻어 모두 그녀가 고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싸움 시작하자마자 킥으로 바로 이겨버려. 경기가 끝났는데도 그녀는 계속 싸우려고 해. 머릿속에선 아직도 훈련 중이라 생각하니까 그 후 리네트랑 마이짓이 도착해. 리네트가 제국에서 마법 보석 찾았냐고 묻자 마이짓은 정보가 틀렸다고 말해. 브론스턴도 도착하고 모두 밥 먹는 동안 릭이 안젤리카가 훈련을 빨리 배운 걸 칭찬해. 그녀는 모든 걸 배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브론스턴은 잠깐만 훈련해도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설명해. 드디어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대진이 발표되자 안젤리카는 지트가 늑대인간이나 브론스턴과는 결승에서야 맞붙는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약한 상대랑 싸우면서 지트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 거고, 불리한 상황에서 스네이프가 일부러 지트를 지게 하면서 상대편에 돈을 걸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직접 싸워서 그 계획을 막으려고 해. 늑대 인간과 노인이 브론스턴과 릭에게 다가가고, 노인은 늑대 인간이 학원에 왔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해. 그때로 돌아가서 늑대 인간이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노인이 토너먼트에서 4강까지 간 파이터가 있다고 말해. 늑대 인간은 이 녀석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싸우자고 하지만 결국 지고 말지.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후 태도가 바뀌고 미친 듯이 훈련해서 결국 새로운 챔피언이 돼. 첫 경기가 시작되자 지트의 상대가 몇 번 펀치를 날리지만 전혀 먹히지 않아. 지트는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려. 관중은 그의 강함에 충격받지만 릭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지트가 강하지만 동작은 초보자 같거든. 다른 경기들도 계속 진행되면서 릭과 모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 첫 경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늑대 인간은 에디라는 남자와 맞붙어. 경기가 시작되자 에디가 공격하지만 늑대 인간이 곧바로 펀치로 받아쳐. 릭은 늑대 인간이 에디의 움직임을 이미 완벽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브론스턴은 늑대 인간의 후각이 뛰어나서 전기 신호와 아드레날린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해. 갑자기 늑대 인간이 에디의 공격에 쓰러지지만 리넷은 늑대 인간이 일부러 맞았다고 관찰해. 에디가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늑대 인간이 치명타로 에디를 땅에 쓰러뜨리며 승리해. 다음 날 안젤리카와 지트의 경기가 곧 시작되고 스네이프가 릭에게 같이 앉자고 하는데 릭은 왜 스네이프가 VIP석에 안 앉는지 궁금해해. 스네이프는 이 경기가 자기 형과 약혼녀 간의 대결이라서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해. 한편 안젤리카가 경기 전에 지트에게 다가가 훈련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지트는 그녀가 자신보다 약하다며 무시해. 훈련은 안 하고 아버지 돈만 쓰는 지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훈련 없이 그런 몸매가 나올 리 없거든. 지트는 배만 안 때릴 거라며 형의 아이는 낳게 해주겠다고 말해. 경기가 시작되자 안젤리카가 지트를 때리지만 전혀 효과가 없네. 그녀가 강화 마법을 해제하자 지트가 놀라지만 다시 공격해 그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가 흐르게 만들어. 스네이프는 깜짝 놀라. 지트 몸에 가장 날카로운 칼조차 상처를 낸 적 없는데 말이야. 리넷은 안젤리카가 만화 조작 기술을 쓴 거라고 알려줘. 훈련 중 완벽히 배우진 못했지만 혼자 계속 연습해서 영만화 반사와 섞어 스스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 마이짓이 설명하길 몸의 만화를 일시 저장했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만화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기술이야. 몸에 큰 부담을 주지만 지난 한 달간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친 안젤리카는 쉽게 쓸 수 있어. 계속 지트를 공격하는데 지트가 격분해서 땅을 주먹으로 내리쳐 경기장이 먼지투성이가 돼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안젤리카가 피해서 실패해.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는데 이번엔 앞에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 벽에 그녀를 내동댕이 쳐. 안젤리카가 순간 이동을 쓰지만 지트가 단번에 보고 배웠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또 한 방 맞고 날아가 버려. 스네이프는 릭에게 처음 지트를 만났을 때 지트가 파이터로 이름을 알리려 했는데 지트가 자신을 쉽게 이겨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해. 스네이프는 모두가 경기를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 토너먼트 시작 전엔 아무도 무명 파이터 지트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걸 지트에게 걸었다고 밝혀. 경기 중 지트는 안젤리카와 그녀 부모를 모욕하며 그녀가 지칠 때까지 계속 때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자 지트는 그녀를 죽이고 싶어져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순간 릭이 신발을 던져 그의 공격을 막아. 경기 후 지트가 릭에게 싸움을 걸지만 릭은 모두 앞에서 박살 낼 거라며 맞서. 릭이 경기를 이긴 후 안젤리카 상태를 보러 간다. 간호사들이 그녀가 죽을 위험은 없고 다만 부상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한편 브론스턴과 늑대 인간도 경기를 이기고 토너먼트 결승 진출자 4명이 결정돼. 다음 날 안젤리카가 릭에게 훈련시키느라 시간 낭비했단 사과를 해. 그녀는 울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스네이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고 계속 울어. 릭은 안젤리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지트가 얼마나 강한지 몰랐으니 오히려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음 경기를 보라고 하며 그 경기가 그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말해. 경기 시작 전 지트가 안젤리카를 죽이지 않은 걸 사과하자 릭이 분노해. 경기가 시작되자 릭이 지트 얼굴에 펀치를 날려 무릎을 꿇게 만들어. 지트가 방역하려다 하지만 릭이 피하고 다시 때려 지트가 피를 흘려. 엔젤리카는 리키의 힘에 충격을 받지만 리네트가 그 공격에 거의 힘을 쓰지 않았다고 밝히며
관통 공격을 사용해 몸속에 손상을 입힌 거라고 설명해. 즉, 지트가 아무리 강해도 몸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트가 강화 마법을 쓰고 리키를 공격하려 하는데 리키가 후퇴하기 시작해. 하지만 지트가 따라잡아서 리키를 넘어뜨려. 브론스턴은 이 강화 마법이 엄청난 만화를 소모하는 걸 알아차리고 스네이프는 지트가 만화를 늘리기 위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해. 그래서 지금 보이는 만화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만화뿐이라서 리키는 만화 부족 때문에 열심히 훈련해야 했던 자신과 비교하며 화가 나. 리키가 또 한 번 관통 공격을 날리지만 이번엔 전혀 효과가 없고 지트가 여러 번 공격을 되돌려줘 스네이프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브론스턴은 리키가 관중들이 보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걸 깨달아 그는 오직 엔젤리카가 보는 것만 신경 써. 지트는 계속 공격하지만 숨이 차기 시작하고 리키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걸 보고 놀라 리네트가 설명하기를 리키는 몸 조작 기술을 써서 충격을 몸 전체에 분산시켜서 공격 피해를 덜 입었다고 해. 지트는 리키가 일부러 힘을 조절해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엔젤리카 수준에 맞추며 그녀에게 진짜 잠재력을 보여주려 한다는 걸 깨달아 지트는 분노하며 온몸을 강철로 감싸고 리키에게 돌진해. 하지만 리키가 단 한 번의 관통 공격으로 갑옷을 산산조각 내버려 리키는 지트가 피곤해서 마법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걸 깨닫고 그가 평생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지쳤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 스네이프가 리키가 지트보다 천재냐고 묻자 모두가 그에게 재능은 없고 오직 노력 덕분에 이기고 있다고 대답해. 리키는 지트에게 그가 진짜 천재임을 인정하지만 진짜 천재는 자신의 강점을 갈고 닦는다고 말해. 리키는 그걸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안다고 해. 지트가 분노하며 드래곤 형태로 변신해 그는 리키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리키는 방역하려 해도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걸 느껴. 리키는 현재 엔젤리카 수준으로는 지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눈치채고 그녀의 속도와 힘을 올리기 시작해. 이걸 보며 그녀는 1년 동안 계속 훈련하면 얼마나 강해질지 깨닫게 돼. 리키가 그를 쓰러뜨리고 이기려면 의지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지트가 거절하자 리키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해. 지트가 땅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경기장을 먼지로 가득 채우지만 리키는 엔젤리카가 쓴 기술을 사용해 지트를 쓰러뜨려 그래도 자신이 이 기술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느껴. 리네트였다면 이 한 방에 지트를 반으로 갈랐을 거라고 해. 리키가 승리하고 엔젤리카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해. 그녀는 앞으로 더 강한 전사가 되겠다고 약속해. 스네이프는 결과에 놀랐다고 인정하지만 지트가 자신의 전사 경력을 끝낸 사람이라 그가 지기를 바랐던 마음도 있다고 말해. 스네이프는 비록 졌지만 기분이 좋고 엔젤리카와 결혼 못하는 게 아쉽다고 생각해. 하지만 괜찮다며. 엔젤리카가 그가 귀족이라서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 다음 경기가 시작되려는데 노인이 웨올프에게 자기가 최강전사라며 경기 중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해. 상대가 이제 브론스턴임을 보여줘. 웨올프가 입장하려 할 때 아나운서가 그를 챔피언이라고 소개하고 관중들이 열광해. 그래서 리키는 모두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경기가 시작되고 웨올프가 브론스턴을 공격하지만 브론스턴은 쉽게 막아내며 충격파를 만들어내 관중들을 감탄시켜. 웨올프가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본 최강의 상대라고 말해. 그러다 갑자기 벽이 부서지고 지트가 등장해. 그는 광분하며 관중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스네이프는 그의 드래곤 혈통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깨닫지만 웨올프는 경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 하지만 지트가 웨올프에게 달려들자 웨올프는 그를 맞고 한 방에 날려버려. 모두가 한 방에 그가 이길 줄 몰라 놀라고. 리네트가 지트가 S랭크급 실력이라고 밝혀 아나운서가 사고에 사과하고 경기를 내일로 재조정할 거라고 말해. 웨올프는 경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해. 브론스턴도 동의하지만 자신이 아직도 힘을 아끼고 있었다고 말해. 그날 늦게 리키가 달리기 하는 장면이 나와. 그는 국경 근처에 도착해 웨올프가 훈련하는 걸 봐. 웨올프는 혼자 있고 싶어서 그곳에서 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그런데 리키가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훈련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고 해. 갑자기 웨올프가 공격하고 리키는 어쩔 수 없이 방역할 결심을 해. 리키가 주먹을 날리자 웨올프가 막아내. 리키는 그가 반응 속도가 빠른 걸 보고 감탄하며 토너먼트에서 왜 그런 공격에 맞았냐고 물어. 웨올프는 싸움을 좋아한다고 답하며 토너먼트 초반엔 상대들을 한 방에 다 이겼다고 말해. 하지만 상대가 안 돼서 싸움에 지쳐버렸대. 어느 날 웨올프는 노인이 사업 파트너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돼. 대화 내용은 관중들이 웨올프에게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지루해한다는 거였어.
이게 사업에 안 좋고 싸움 인기가 떨어져서 체육관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웨올프는 노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일부러 다음 경기를 지기로 결심해. 관객들이 열광하는 걸 깨달은 그는 싸움 중에 일부러 힘겨운 척하면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기로 결심했어. 그는 릭에게 아직 진짜 실력으로 싸워본 적 없다고 말해. 그래서 릭은 브롱스턴 상대로는 절대 봐주지 말라고 조언하지. 다음 날 모두가 늑대인간과 브롱스턴의 대결을 보러 모였고 아나운서는 관중 보호를 위해 경기장 직원들이 방어 마법을 설치했다고 설명해 싸움이 시작되고 늑대인간은 바람의 소용돌이로 팔을 감싸 공격하지만 브롱스턴은 방역해 그를 후퇴하게 만들지. 늑대인간이 아직도 힘을 아끼고 있다는 걸 눈치챈 브롱스턴은 관중 때문인지 묻고 늑대인간은 모두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해. 그러자 브롱스턴은 손가락 2개만 써서 반격하겠다며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 늑대인간이 다가가지만 브롱스턴이 잡아서 땅에 내동댕이 치지. 하지만 늑대인간이 탈출하고 관중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해. 그는 전력을 다할까 고민하지만 자신의 진짜 힘을 모두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자 노인이 그를 바보라며 그만 참으라 하고 자신의 꿈은 세계 최강의 전사를 키우는 것이라며 늑대인간이 최강자가 되길 원한다고 밝혀 늑대인간은 결국 참지 않고 브롱스턴을 공격해. 브롱스턴은 손바닥 전체로 방어하면서 적당한 힘으로 막고 있다고 설명하지. 늑대인간이 발차기를 성공시키지만 효과는 없고 브롱스턴이 그를 멀리 던져버려 강철 몸으로 벽에 부딪히면서도 싸움을 즐기고 있다고 말해. 하지만 사람들이 그가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점점 싫어하기 시작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고 5급 화염 마법으로 공격해. 브롱스턴은 돌벽을 만들어 막고 깨부수며 늑대인간에게 공격하지만 늑대인간은 거리를 좁혀 7급 마법으로 브롱스턴을 제압해. 그리고 고급 8급 마법을 사용하자 안젤리카는 8급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해. 거대한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릭은 늑대인간이 너무 강해 브롱스턴이 참지 않을까 걱정에 패닉 상태가 돼. 브롱스턴은 쉽게 빠져나와 운석을 주먹으로 박살내버려 안젤리카는 브롱스턴이 8급 마법을 맨주먹으로 부순 걸 믿지 못하고 브롱스턴은 늑대인간의 싸움에 대한 결의를 느꼈다며 화답하기로 결심해 릭은 브롱스턴이 공격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걸 직감하고 브롱스턴의 첫 공격은 충격파로 늑대인간을 쓰러뜨려 모두가 그의 엄청난 강함을 실감하게 만들어 늑대인간은 가진 마법을 모두 써서 브롱스턴을 공격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만화가 바닥나고 말지. 브롱스턴이 다가와 강력한 일격으로 늑대인간을 쓰러뜨려 릭은 방어 마법으로 막았다는 걸 알지만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포기하려 해.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고 싶었다는 걸 떠올리고 일어나 공격하지만 한계에 다다라 탈진해. 그때 모두가 그를 응원하기 시작하자 흥분해서 온 힘을 다해 스킬을 조합, 전력 공격을 퍼부어 브롱스턴을 마치는데 모두 그의 파워에 감탄하지. 하지만 브롱스턴은 아직도 서 있고 그가 마침내 진짜 실력을 발휘했냐고 묻지. 늑대인간은 브롱스턴에게 절대 봐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적어도 브롱스턴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고 가장 재미있는 싸움이었다고 댓글해. 이 말을 들은 브롱스턴은 최후의 일격을 날려 늑대인간을 쓰러뜨려 싸움 후 릭과 안젤리카가 브롱스턴을 축하하고 릭은 마법 보석을 주려면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브롱스턴은 싸움이 기대된다며 떠나고 안젤리카는 그 말을 듣고 릭이 미쳐간다고 느껴 이제 늑대인간이 신문을 보며 모두가 자신을 속인 걸로 싫어한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와 그는 노인에게 지금 상황이 괜찮냐고 묻고 노인은 다 괜찮을 거라고 설명해. 노인은 늑대인간에게 마지막 기술에 대해 묻지만 그는 그 순간에 너무 집중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고 답해. 이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며 노인이 왜 아직 떠나지 않았냐고 물어봐. 노인은 늑대인간에게 아직 회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며 자신에게 늑대인간은 아들과 같다고 말해. 갑자기 브롱스턴이 나타나 늑대인간에게 부상 상태를 묻지. 늑대인간은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브롱스턴이 치료를 제안하지만 고통을 느끼고 싶다며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그 사이 릭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안젤리카가 나오라고 하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다며 거부해. 스네이프는 모두가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릭은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 스네이프는 토너먼트를 위해 수백만 명이 노력했고 수많은 팬이 결승을 기다린다며 불평을 시작해. 하지만
릭은 너무 두려워 싸울 수 없어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릭은 괴로워하고 안젤리카는 브롱스턴이 죽으면 부활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릭은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설명하며 그녀는 절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해. 그녀는 한때 그를 멘토로 존경했지만 지금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 그 후 바짓이 등장해 브롱스턴이 릭을 훈련시키기로 한 이유가 자신의 전투 실력과 맞먹을 상대를 찾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근데 모두가 브롱스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라이넷은 브롱스턴이 싸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줘. 2년 전 회상씬. 라이넷이 리크를 오리 할콤 주먹단에 환영하고 브롱스턴을 그들의 리더로 소개해. 브롱스턴이 리크를 맞이하는데 바로 리크에게 재능이 없다는 걸 눈치채. 그래서 리크가 포기해야 하냐고 묻지. 근데 브롱스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할 준비 됐냐고 물어봐. 현재로 돌아와서. 안젤리카가 리크를 한심하게 여기며 브롱스턴과의 훈련이 진짜 그렇게 극한이었냐고 물어봐. 라이넷이 리크 훈련이 미쳤었다고 설명하며 정신 못 차린 게 기적이라고 말해. 그가 이미 중년인데도 기술이 없었으니 엄청 노력했을 거라는 걸 깨달아. 근데 라이넷은 그에겐 기술이 있다고 말해. 그게 몸을 해치기 때문에 브롱스턴이 사용 금지시켰다고 설명하지. 리크가 라이넷에게 자기가 그렇게 못났냐고 묻자. 라이넷은 아니라고 하며 착한 사람이라서 항상 응원할 거라고 말해줘. 하지만 포기하고 싶어도 브롱스턴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다음 날 마지막 대결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스네이프는 리크가 포기하면 행사가 망칠까봐 걱정해. 파이터가 우승자가 챔피언 타이틀과 3억 상금을 받는다고 설명해. 게다가 온천 티켓 2장 같은 추가 보상도 있다고 해. 리크가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엄청 긴장하자. 라이넷이 다가가서 응원해줘. 브롱스턴과 리크가 경기장에 들어가고 리크가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해. 싸움이 시작되고 리크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공격해 브롱스턴에게 상처를 입혀. 스네이프가 마법 썼냐고 묻지만 라이넷은 둘이 순식간에 100번의 타격을 주고받았고 리크가 절단 기술로 브롱스턴을 맞췄다고 설명해. 리크가 계속 공격하지만 브롱스턴이 또 다른 공격으로 방역해. 안젤리카가 리크가 신나 보인다며 라이넷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봐. 라이넷이 이기면 온천 같이 가자고 약속했다고 알려줘. 안젤리카가 리크랑 뭔가 하려는 거냐고 묻고 라이넷이 그렇다 하자 쑥스러워하며 그냥 싸움에 집중하자고 해. 브롱스턴이 공격 태세로 전환해 연속 공격을 퍼붓고 리크는 전부 피해. 근데 갑자기 브롱스턴이 리크 옆에 나타나 마무리 공격을 시도해. 리크가 기본 공기 쿠션 기술을 써서 공격을 피하는데 마법 이름도 안 외우고 쓴 걸 모두가 감탄해. 라이넷이 미색과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이라고 밝히고 브롱스턴이 공격하려 할 때 리크가 돌진해. 리크가 하늘로 뛰어올라 오버헤드 킥으로 방역하지만 브롱스턴이 막아내. 안젤리카가 S급 싸움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브롱스턴이 리크가 강해져서 기쁘다며 훈련을 계속한 결단력을 칭찬해. 리크도 브롱스턴이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브롱스턴은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리크가 영광이라 말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브롱스턴이 자신을 동등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해. 미셋이 진실을 말해줘서 브롱스턴 꿈을 알고 있다며 그가 항상 원했던 싸움을 해주고 싶다고 설명해. 브롱스턴은 리크를 만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그룹에 머물 자격이 있는 멤버라고 생각해. 그래서 과거를 말할 때가 됐다며 알리 할컴 주먹이 왜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려 해. 46년 전으로 돌아가 어린 브롱스턴 모습을 보여줘. 자기 자신이 다른 오크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지. 사람들이 만든 책을 읽고 그 언어를 배우게 돼. 오크들은 싸움으로 서로를 이해했지만 그는 너무 강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른 오크들에게 삶을 개선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신처럼 여겨져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결국 혼자가 돼. 어느 날 폭풍이 불었고 돌아왔을 때 모두 죽어 있었어. 슬픔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아 불 옆에서 책 읽던 중 라이너하르트에게 갑자기 공격받아. 그가 책 읽는 걸 보고 놀라지. 옆에 쓰러진 이번도 보고 브롱스턴이 그를 이겼다고 하자 라이너하르트는 그가 말하는 걸 듣고 놀라며 공격한 걸 사과해. 브롱스턴은 익숙하다며 라이너하르트가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라이너하르트는 브롱스턴이 동등하게 싸울 상대를 못 만난 게 안타깝다고 말해. 라이너하르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추구해보라고 권하며 과거 영웅 야마토와 싸웠다고 밝혀 브롱스턴이 그 책을 읽은 걸 기억하고 라이너하르트가 직접 썼다 하자 200년 전 이야기라 놀라워해. 브롱스턴은 거대한 괴물 카이저를 추적할 생각이라 말하고
라이너하르트는 그를 쫓으며 강한 사람들을 만나 동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 해. 그래서 오리알켄 주먹단을 시작했고, 곧 자신만큼 강한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다른 분야에 강하고 주먹으로 싸울 동등한 상대를 찾고 있었어. 완벽한 훈련 계획을 세웠지만 마이즈는 아무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며 포기해. 하지만 인생은 뜻밖의 연속. 어느 순간 리크를 만나게 돼. 리크는 브롱스턴이 매일 몇 년간 훈련을 감독한 걸 기억하며 그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깨달아. 그래서 브롱스턴이 항상 원하던 제대로 된 싸움을 해주고 싶어해. 브롱스턴은 감동하며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해 싸움을 시작해. 그래서 릭은 두려움 없이 싸우기로 결심하고 둘은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아 마이지 쓴 방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신성 마법을 써서 모두를 멀리 보내버려 웨어울프는 자신이 뭘 한 건지 궁금해하다가 방벽이 깨질 테니 안전을 위해 모두를 보낸 거라고 설명해. 스네이프는 눈을 의심하지 엔젤리카는 릭이 더 많은 타격을 입혔지만 브롱스턴의 공격이 훨씬 강했다고 관찰해 릭은 결국 맞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 둘은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고 브롱스턴은 드디어 싸움의 재미를 붙이지만 릭을 쓰러뜨리고 경기장 일부를 박살내버려 먼지가 가라앉자. 릭은 브롱스턴이 만족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브롱스턴이 아직도 배가 부르지 않은 걸 보고 상대할 가치 있는 상대가 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릭은 자신의 스킬을 발동해 브롱스턴은 깜짝 놀라고 꼬마 앨리스가 몰래 릭을 도와 힘을 조절하게 훈련시켰다고 밝히지. 릭은 한계를 넘어서 브롱스턴을 공격하고 브롱스턴은 평생 동등한 상대만 찾느라 친구들이 비밀리에 도와준 걸 몰랐다는 걸 깨달아. 이게 바로 릭 훈련에 큰 도움이었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고 릭과 정면 대결해. 둘 다 마지막 기술을 쏟아내며 엄청난 빛 폭발이 터져 먼지가 가라앉자. 브롱스턴은 아직 서 있고 릭은 그의 힘을 믿을 수 없어 해. 하지만 브롱스턴은 자신이 꿈을 깨닫게 해준 릭에게 고마워하며 곧 쓰러져. 릭이 깨어나 보니 옆에 리넷이 있고 미셋이 그가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줘. 릭이 왜 허리띠를 갖고 있냐고 묻자. 브롱스턴은 싸움에서 이긴 건 사실이지만 진짜 승자는 릭이라고 말해. 그리고 브롱스턴은 모두에게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해. 그 후 둘째 보석을 꺼내고 복제품으로 교체해. 릭은 이제 카이저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말하며 라인하르트에 대해 묻지. 야마토 전설이 200년 전 이야기라서. 브롱스턴은 라인하르트가 원래 긴 수명을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 릭은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묻고 비밀 임무에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브롱스턴은 책을 안 돌려줘서 지금 도망 중이라고 대답해. 그 후 스네이프는 웨어울프에게 릭과 브롱스턴이 대상을 거절했고 챔피언 타이틀도 거절했다고 말해. 그래서 웨어울프가 여전히 챔피언이지만 자신이 그 벨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골드와 밀티아는 브롱스턴이 떠날 준비를 하자 눈물을 흘려 모두 떠난 뒤 브롱스턴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행복해. 그룹은 엔젤리카와 헤어지지만 그녀는 브롱스턴에게 훈련을 부탁해서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해. 릭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잡고 심지어 능가하겠다고 선언해. 그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말하지. 릭은 추가 훈련을 위해 성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엔젤리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약 3,000km라고 답해. 그러자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말하고 릭은 거기까지 3일 걸렸다고 말해. 그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통 마차로 몇 달 걸리니까. 하지만 앨리스가 말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마이지시 마법으로 말을 완벽하게 튜닝해. 릭이 떠날 준비를 하자 리넷이 온천 여행 얘기를 꺼내고 릭은 상상만 해도 신나하지. 그는 자신이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마이짓은 싸움이 무승부였다고 하면서 성까지 달려가서 결판을 내자고 해. 릭이 이기면 온천에 갈 수 있고 지면 훈련량이 100배로 늘어난다고 해. 앨리스가 경주를 시작하고 마이짓과 브롱스턴이 달려나가고 릭은 힘 빠진 상태야. 릭은 뒤따라 달리면서 리넷에게 꼭 이기겠다고 말해. 모두 성으로 향하는 가운데 릭은 마침내 모험가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다음 꿈, 즉 위대한 괴물 카이저를 무찌르는 게 남아있거든. 이게 이 멋진 애니메이션의 끝이야.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끝까지 봤다고 댓글 달아줘. 진짜 전설급 플레이어들만 댓글 남긴다.